반갑습니다. 저는 최정화 퍼팅 아카데미에서 퍼팅 코치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2012년도부터 PGA 투어랑 2015년도부터는 KLPGA 투어에서 투어 캐디를 한 10여 년 넘게 하다가 퍼팅 코치가 된 건 이제 한 3년 정도 됐고요. 제가 오늘 강의로 할 주제는 야디지북 활용법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야디지북에 대체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되고 어떤 정보들을 적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우연치 않게 KPGA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됐고요. 아무튼 부족하지만 이 내용으로 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KLPGA 투어랑 KPGA 투어 그리고 KGA 주니어 선수들 퍼팅 코치를 하고 있고요. 투어로서는 통산 4승을 이제 선수들과 함께 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이제 김민주 프로 올해 첫 우승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정민 프로님이 찍어주셨어요. 제가 2016년도에 안시환 프로님이 12년 만에 국내로 복귀했을 때 한국 여자 오픈을 우승할 때 같이 제가 백을 맸는데 이때 시합이 끝나고 저를 인터뷰해 주셨던 객원 기자님이 이제 이정민 프로님이었고 그걸 10년이 지난 후에 최정화 퍼팅 아카데미에서 만났을 때 이제 알게 됐어요. 네이버에도 아직도 기사를 검색하시면 이정민 프로님이 쓰신 컬럼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승은 안나린 프로랑 오텍키려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이때는 철저하게 공략 위주로 준비했어요. 그린이 엄청나게 딱딱했고 그린 스피드가 3.5 정도가 나왔고 모든 선수들이 어려워했고 처음 시합하던 코스였기 때문에 아무도 데이터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야디지북에 의존해서 공략 위주로 해서 마지막 날 저희가 2등이랑 10타 차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보통 다 포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승은 너 해라 나 2등 할게 하는데 유해란 프로가 앞조였는데 3번 홀까지 9언더인가 가까이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13번 홀까지 투오바였고 타수가 2타차까지 줄었어요. 13번 홀에서. 근데 그때 유해란 프로 캐디를 백을 맸던 분이 이제 최희창 전문 캐디님이신데 최희창 캐디님이 이제 키가 197 정도 돼요. 이제 선수가 퍼팅을 하면 이렇게 손을 번쩍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00-400m 뒤에서도 이게 보여요.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12, 13번을 보기를 하고 제가 안나린 프로 등을 세게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안 하던 실수들을 하면서 이제 앞조에서 유해란 프로가 버디하는 거를 확인하고 이제 안나린 프로를 등을 돌려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쪽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근데 그 다음 홀에서 이제 저희도 버디를 하면서 다행히 3타차가 되면서 여유가 좀 생겼고 근데 철저히 선수는 그걸 모르게 진행을 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중간중간에 리더보드가 실시간으로 나오질 않아요. 거의 하나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기 전에 어떤 전략을 쓰냐면 갤러리, 팬클럽, 부모님 혹은 매니지먼트 직원한테 제가 수신호를 부탁을 드려요. 실시간으로 스코어링을 확인하면서 몇 타 차인지 제가 물어보면 이제 손가락으로 2등이랑 이제 알려주거든요. 이제 앞조에서 유해란 프로 같이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을 해서 항상 전략을 짜서 다행히 그 전략이 잘 통해서 우승을 했던 첫 우승이었어요. 안나린 프로. 근데 이때 안나린 프로랑의 스토리를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때 이제 안나린 프로랑 일을 하기로 했을 때 다른 캐디분들이 왜 그 프로랑 일을 하지? 그 프로는 롱게임이 너무 안 좋아. 롱게임이 너무 약해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전에 저하고 인연을 안나린 프로가 이제 시드가 왔다 갔다 할 때 알바를 캐디가 없을 때 한 3게임 정도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 출신이고 아버지 일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서 공을 많이 쳤고 여자 프로 중에 특이하게 모든 웨지로 탄도 조절을 하더라고요. 낮게면 낮게 높게면 높게 스핀량과 탄도 조절하는 걸 보고 이 선수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판단 하에 진행을 하게 됐고 근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시기예요. 그래서 30개이던 시합이 16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6개밖에 시합을 안 했는데 마지막 대회 15억, 총 상금 15억짜리 하나은행 시합에서 두 번째 생애 첫 다승을 하면서 이제 모두의 부러움을 받았던 한 해였기도 했고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는 마지막 날 저희가 장하나 프로랑 같이 페어링이 돼서 우승조로 나가게 됐는데 장하나 프로의 성격은 약간 말을 많이 하면서 본인의 긴장을 완화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캐디한테만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수한테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오디오는 중계에 안 나오잖아요. 정말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셋째 날 끝나고 제가 조편상을 보자마자 안나린 프로한테 얘기했던 거는 내가 바리케이트를 칠 테니까 너는 내 앞에 항상 걷고 최소 5m 이상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17번 홀까지 실제로 단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고요. 근데 이제 17번 홀이 이게 스카이치 12 오션 코스인데 파3인데 거기가 장하나 프로가 이제 한 7발 정도 좀 길게 쳤어요. 앞핀이었는데 그린 스피드는 3.4에서 3.6 정도 됐던 것 같고 4퍼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무너졌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제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보러 가. 근데 또 지지난주에는 또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또 반갑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요런 또 스토리가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캐디하면서 우승했던 게 이제 2022년도에 호반건설 우승이고요. 조하연 프로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호흡을 맞추던 캐디랑 도저히 이제 심적으로 좀 힘들어서 2주만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이때 남자 시합을 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2주만 도와주기로 한 시합에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재밌게 했던 우승이에요. 사실 이거는 원래도 좀 성격이 저랑 잘 맞기도 했고, 오디오나 아니면 중계화면을 나중에 다시 보시면 계속 웃고 있어요, 조하연 프로가. 제가 계속 실없는 소리를 옆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계속 웃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17번을 끝나고 이제 자기가 우승할 걸 알았는지 화장을 고치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캐디하면서 우승을 했던 시합이 제가 이제 캐디하면서 했던 제 커리어이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철저히 제 주관적인 견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기입을 했던 내용이고, 야디즈북의 정의는 뭐 코스의 상세 정보들도 있고, 각 홀의 특성이나 선수들이 최적의 샷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적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의 이해도나 코스의 장애물들, 위험 요소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선수들이 다 사용하는 도구로 여겨지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주니어 골프 선수들 혹은 이제 프로테스트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냐면, 군산 CC, 그랜드 CC에서 잔라이를 너무 많이 타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해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선수한테 야디즈북에 기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심지어 1년에 20번씩 시합을 하는 같은 코스인데도 야디즈북이 없는 선수도 너무 많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 아카데미 프로님들한테 물어봐요. 프로님 야디즈북에 뭐 적어야 돼요? 라고 하면 이제 프로님들도 그냥 적어 라든지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좀 기입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최근에 야디즈북들이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라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고요. 야디즈북의 구성 요소는 코스 거리 정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린의 경사와 모양 표시, 그리고 페어웨이 경사와 장애물의 위치 등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단 2022년부터는 이 룰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린북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는데, 경사 4.5%가 넘는 곳은 방향을 화살표로만 표시하게 돼 있고, 4.5% 미만은 화살표를 표시할 수 없게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가장 변경이 됐던 큰 원인은 디셈보 선수가 콤파스로 이렇게 야디즈북에서 쟀던 적이 있어요, 시합 때. 본인이 가장 큰 최적의 그런 장소들을 그린을 공략할 때 사용하려고 콤파스 및 각종 전자장비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저건 좀 반칙 같다라고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되고, 지연 슬로우 플레이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게 룰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야디즈북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코스 맵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위치예요. 이 콤파스의 위치. 내 각 홀의 위치별로 내가 확인을 하면서 동서남북에 어느 방향에서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한 번쯤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2번 정도 이제 이 콤파스가 정반대로 표기된 적이 있어요. 그 해당 홀에서 맞바람이어야 되는데 뒷바람이 분다거나 이러한 오류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콤파스를 목걸이에 달고 다니거나 혹은 전화기에 있는 콤파스를 확인을 해서 방향을 확인하는데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야디즈북 심볼이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숙지해야 될 정보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각 투어별로, 제가 오늘 미국 야디즈북, 일본 야디즈북, 중국 야디즈북 다 가지고 왔는데, 각 투어별로 이거 표기 방법은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고, 모든 야디즈북은 다 영어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본 단어들, BOT라든가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본 레이업, 레이아웃, 런아웃 이런 단어들은 영어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개정된 야디즈북 규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7인치로, 가로는 4.25인치로 제한하고, 그린북은 3.5인치 가로, 세로 5인치로 제한하며 반드시 흑백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PGA 투어랑 USGA, R&A에서 개정을 한 룰이고, 그 어떤 전자장비로 측정한 수치들은 야디즈북에 옮겨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수평계라든가 레이저 측정기, GPS 같은 전자장비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가끔 추천을 받아서 이제 고등학생이나 혹은 선수들이 이제 나오면 아버님들이 백을 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상되는 곳에 캐디들이 이제 가짜 홀컵을, 퍼팅 디스크를 미리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아버지들이 이제 딸에게 도움이 되고자 디지털 수평계를 가지고 나서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딸이 칠 때마다. 네, 그런 정보들을 기입을 해서 옮겨 적으면 실격 사유 혹은 페널티 스트로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야디지북이 정말 중요해요. 뭐 빽빽하게 적는 선수도 있고 안 적는 선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니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혹은 기입을 하지 않는 선수라고 하면 올바른 데이터를 시합 전에 미리 다 수집하고 체크해서 적어 놓는데 타수가 한 타라도 줄 수 있다면 저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